자,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를 오가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지금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또 궁금하시죠? 윤정희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윤 기자. 네. 자, 땅콩 구치소 접견실에서도 갑질. 구치소에서는 어떻게 갑질을 하나요? 그게 좀 의아하게 좀 들립니다. 네, 구치소마다 다 접견실이 있기 마련이죠. 변호사와 만나서 이제 재판 과정 논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종의 상담실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예. 이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그 접견실이 딱 2개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2개 중에 한 곳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하루 종일 독점을 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네. 아니, 원래 저 감옥에 들어가서 구치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접견실에 계속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이제 변호사와만 딱 독대를 하면서 예. 독점을 하고 접견실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뭐 재판을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도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변호사 접견실을 가면요. 재판 기록을 이만큼 쌓아놓고서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해요. 예. 보통 이제 재판 내용이 어떻게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목격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딸랑 아주 얇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두고서 아주 젊은 변호사와 앉아서 사장님 그 느낌으로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너무 이제 오래 한 곳 접견실을 혼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접견을 할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해요. 다른 분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기실에서 아주 막 공공연한 그런 장소에서 만나서 아주 짧게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누는 그냥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변호사들에게 아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접견실을 이렇게 순서대로 예약해서 쓰든지 아니면 너는 썼으니까 다음엔 네가 써라. 뭐 이런 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없나요? 사실 이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변호권이 있습니다. 이걸 다 보장을 해주느라고 지금 뭐 접견 횟수나 뭐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견실을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뭐 변호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저 불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요. 예. 어제 제가 들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1월 23일 날 예. 제가 아는 모 변호사님한테 받은 카톡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남부구치소 가서 조연아 봄. 여자 접견실은 2개밖에 없는데 1개 독차지하고 어린 여자 변호사는 똑바로 앉아서 이야기하고 조는 사장 포즈로. 기록도 없이 메모지 하나 놓고 대화.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똑같은 게 언제 받으신 카톡? 이게 1월 23일 정확히 6시 10분입니다. 그래요? 1월 23일이면 이제 구속되고 한참 재판하고 그럴 때인데 이제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요. 조현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다른 재판자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의자는 변호인의 방어 그 접견할 권리가 있거든요. 변호인 시간 제한도 없어요. 하루 왼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남부구치소인데 가장 이제 재벌회장들이나 정치인 많이 가는 서울구치소 가면은 서울구치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재벌회장. 예. 제가 누군지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은 언제 저희가 구치소 접견 가더라도 정해진 방, 제일 큰 방에서 항상 회장님 포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변호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변호사도 있고, 뭐 회사 얘기하는 변호사도 있고, 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때우려고 나오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돈 많으신 분들이 어떤 피의자의 변호인의 접견할 권리를 뭐 악용하는 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현행법상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보장이 되니까 그걸 뭐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본인들의 어떤 양식이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구치소가 아니라 뭐 회장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옥중 경영하는 얘기들 그래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회장님 지금 회사에 무슨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뭐 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재벌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대부분 재벌회사들은 인하우스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예. 회사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 변호사가 회장님 접견하러 가서 회사 사항 설명하고 뭐 인사한 결제 받을 수도 있고 투자한 결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옥중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벌회장들 가석방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반대 논리를 하는 얘기들이 무슨 소리야 옥중에 앉아가지고 변호사 맨날 만나면서 다 경험할 수 있는데 뭐 그래 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를 지금 대규모로 산 거 아니에요? 로펌을? 예. 그러면 저렇게 오랫동안 접견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가 지난번 탑10 나와가지고 여기 그 조현아 측 변호인 수십억 될 거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신문에 막 나왔더라고요. 예. 뉴스 탑10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근데 아마 여전히 저는 뭐 그 생각이었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 자체도 워낙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인신이 그러니까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돈 문제보다 본인의 어떤 신체 구속 여부가 결정된 재판에는 수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글쎄 성공 보수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거액이 걸려 있을 거고 예. 또 하나 이 접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형 로펌 가면 접견 짜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안심하시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이렇게 팀도 짜주고 또 서초동 가면 접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계세요. 예.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서민들이 사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 접견권이라는 건 하나의 그 피의자나 어떤 피고인의 어떤 정당한 권리라고 하지만 좀 제어를 두지 않는다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또 뭐 조현아 씨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1심의 수사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 1심의 수사라는 게 간첩단 사건이었는데 이때도 그 민변 소속의 몇몇 변호인들이 이 접견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좀 손질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예. 자, 무리하게 접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될 텐데, 자, 한 가지만 더 네.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아까 지금 비용이 뭐 수십억 대가 나올 거다, 변호사 비용. 이거 조현아 전 부사장 개인 부담이 돼야 되는 걸 그럼요. 텐데, 이 수십억 대 비용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나요? 근데 조현아 부사장의 재산이 지금 작년 예. 12월 기준으로 해서 48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480억 원이요? 480억이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다만 이 480억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분 가치예요. 현금이 아니라.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수십억 비용이 나온다면 본인이 그 지분을 팔아서 뭐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감당해야지 이걸 회사 돈으로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횡령 범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2008년에 보니까 재산이 24억으로 돼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주식이죠. 지분이죠. 이게 사실은 원래 조현아 부사장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대한항공 지분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진칼이라는 회사랑 지분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진칼 그 지분을 한 131만 주 가지고 있는데 이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다라고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래서 작년에 이 회사가 지분이 한 80% 정도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만 주식이 어떤 평가 차익으로 얻은 게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0억 지분 재산은 어떻게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뭐 당연히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액수가 나오는 거죠. 예. 지분 가치로.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현아 방지법이라고 지금 야당에서 법이 발의됐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 땅콩 회항은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이 갑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한번 제정을 하자 이런 움직임인데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크게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에 해당된 죄로 형사 기소되면 정직이나 면직 처리를 하도록 했고요. 예.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이 총수 일가에게 어떤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이사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못 돌아오도록 막는 그런 법안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지금 준비 단계지만 네. 굉장히 좀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횡령과 배임죄로 기소가 될 경우에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이사직 복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횡령이나 배임의 이외의 범죄일 경우에도 3년 이상 이사직 복귀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법안을 발의한 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인데요. 지금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조현아 방지법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 재벌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전근대적인 이런 기업 문화 이거 반드시 해소를 해서 시장 경제 왜곡을 좀 방지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도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 분야의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재벌 총수일가는 아니었지만 전직 회장에 대해서 그 구상 청구를 해서 제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이번 땅콩형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의 평판이나 이런 명예를 갖다가 훼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사실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손해를 유발을 했는데
웃기는 게 이제 손해입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나서서 구명을 한다든지 뭐 방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임직원 그리고 선의의 투자자들한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을 긋고 회사가 또 이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구를 하게 하고 여기서 공표하게 해서 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자.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 총수 자녀들이나 어느 일과 같은 경우에 일단 기업에서 일은 할 수 있대.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좀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예. 거기서 좀 탈락을 시키자. 그리고 그 위험성을 낮추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아주 법안 취지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궁금한 거는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이 법안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적용내에 나와 있을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미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요. 사퇴는 했기 때문에, 적용은 되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물론 그 전에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공포가 돼야 되겠죠. 예. 자, 의견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